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반 순매수하면서 2070선까지 상승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견조한 강세 흐름 속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요.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 결과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대 때문인지 글로벌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해외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 주시고 이번 이벤트에 대한 전망과 시장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라고 하면 지금 김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잭슨홀 미팅, 결국은 그 부분 FOMC 회의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밤에 나왔던 어떤 그 경제 지표, 일단은 잭슨홀 미팅과 FOMC 회의 쪽과 연관되어서 지금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이슈는 뭐니 해도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가장 큰 어떤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일 텐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좀 미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기 금리 인상론이 다소간 좀 퇴색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일단은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홈디포의 실적도 역시 그 주택 실적, 주택 그 시장 과 맞물리면서 그 홈디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건자재 시장, 건자재 유통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자재, 그 신규 주택이랄지, 기존 주택이랄 때 주택 관련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판단이 시장 내에 나오면서 홈디포의 실적도 여기 이제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 맞물려지면서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역시 이 부분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그 외국인의 좀 유동성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 또 뉴욕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가 $10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음 달 아이폰 6와 또 올해 안에는 아이워치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애플 주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국내 IT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제품 출시 관련 모멘텀, 그런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애플 컴퓨터의 주가를,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와도 다소간 좀 비교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애플 컴퓨터의 주가, 과거 이제 그 702불이 최고가였죠.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7대1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 이제 100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셨던 부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7대1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100불대 주가 지금 사상 최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식과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그들의 스탠스와 애플 컴퓨터의 주식과 관련된 그런 스탠스,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기계 혁명 단계는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혁명과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점차 이제 그 진보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른 산업과의 융합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애플 컴퓨터의 사상 최고가와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주가 상승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들, ROE를 많이 높이기 위한, ROE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많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것. 자사주 매입도 그랬고요. 7대1 액면 분할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과연 어떤 그 삼성전자가 어떤 주주 관련해 주주의 이제 그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쓰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어떤 그 대비책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차원 속에서 본다면 애플 컴퓨터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다소간 좀 양극화 내지 차별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유동성 유입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해서 매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이제는 IT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좀 차별화시키는 과연 이제 그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회사들의 정책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애플 컴퓨터가 그에 따른 어떤 그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IT 전체적인 이제 그 삼성전자도 과연 어떤 스탠스를 쓰느냐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그 IT 혁명과 관련된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이런 그 모멘텀은 조금 좀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감 내지는 가장 큰 걱정은 부품주들에 대한 걱정이다. 그 부품주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향후에 어떤 그 성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지금 고정비 부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영업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IT 부품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에 들어간다면 모바일 게임과 같은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 지금 최고로 받고 있다라는 것, 영업 레버리지 효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어제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과연 어떤 그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점을 벗어나게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위로 상향 돌파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은 이익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는 모바일 게임주에서의 그런 형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어떤 그 관심이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역시 어제와는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어떤 그 전략. 조금 좀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건자재,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 보면 조금 그 경기 민감재, 물론 이제 그 매력적인 가격 구간은 분명합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신뢰 분명하게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상로 멘토님이 성대 결절로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2070선을 돌파했는데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힘으로 회복한 상황이죠. 하지만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일 2071포인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뭐 상당폭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기관 쪽은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연기금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연기금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급등보다는 뭐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잭슨 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옐런 총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 시장에서도 잭슨 홀 미팅에서도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들이 좀 포커스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뭐 예상을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얘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보다는 내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여전히 이 내수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이 내수 섹터들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로 좀 갖춰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들 종목군들도 순환매 형식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바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눌림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요, 우성사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성사료를 좀 보시게 되면 뭐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에 대한 수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원화 강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반등이 나와봤자 1,050원 정도까지밖에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라면 원화 강세에 대한 종목군들이 일단 포지션을 좀 잡아가기 위해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겁니다. 전날 같은 경우 1,017원 30전에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1,020원대 중반권역까지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는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곡물 가격까지도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료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곡물, 옥수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소매 관련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이 우성사료나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원자재 수입하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기업을 우성사료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성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주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이미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실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군들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된다면 저 PBR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턴어라운드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작년 1분기 때 이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바로 올해 1분기 때는 21억의 흑자를 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아마도 2분기 실적도 1분기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BR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이 우성사료 같은 0.7배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이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부분에서부터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마 21선과 11선 부분들이 한 3,500원권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원권역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자리대지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선과 전 저점, 그 자리대가 약 3,3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지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우성사료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흐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전일 야간 시장에서 0.12% 정도 상승해서 끝난 것을 보면 좀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판단될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경제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신규주택 착공 건수도 109만 건이 발표됐고 7월 주택 허가 건수도 105만 건이 발표된 걸 보면 미국의 이제 고용이나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인 7월 말이었죠. 7월 말 전고점인 2093포인트를 돌파하냐 안 하냐 여부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상 5일선을 만약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일주일 정도 거래량 기준으로 5일 정도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전고점이 2093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 여부가 좀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유동성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 보니 아마도 조만간에는 전고점이 돌파해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은성 PB님. 예, 먼저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황제주들이라고 하죠.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그룹의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제과들을 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원자재에 대한 비중, 특히나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가 다시금 또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어닝 시즌에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양사라든지 삼양제넥스라든지 또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 한 종목 정도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있죠.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MS 하락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신라면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들은 앞으로도 특히 내일, 모레 글패까지 본다라고 하면 가장 강한 섹터는 음식료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 LED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의 하락폭은 거의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급락의 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저점에서 기관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ED 업종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MS에 대한 치열해지는 특히나 중국 쪽에서 저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서울 반도체라든지 그전에 줬었던 LED 업체에게 줬었던 PER, 특히나 프리미엄 부분이 거의 30배를 육박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줬었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을 다시금
매나라고 시장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엄을 회수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금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회수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에서 되돌리기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테마는 원자재가 하락했던 음식료 업종들과 LED 업종, 특히나 친환경적인 그런 업종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포인트 정도 오른 2080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전 고점이 2093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는 시기가 조만간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6조 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힘이 맞춰가지고 거래 시장, 시장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1,03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1,017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조금 타 나라에 비해서 좀 강하다 보니 환율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보시는 이평선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 그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56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0.38% 올랐죠. 2% 정도 올랐는데 이 또한 7월 말이었던 59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8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는 52억, 26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자금이 유동성에 힘이 붙여가지고 예전에는 1일 거래 대금이 4조, 3조까지 이렇게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6조를 다시 돌파하는 걸 보면 거래소에 외인의 자금이 힘이 붙여가지고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는 장세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총 상위 15개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 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리로 판단되고 있고 물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외인이 기관보다는 승률적으로는 더 승률이 높기 때문에 외인이 관심 가지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2080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3% 상승한 15,485포인트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는 상승률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89%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71% 상승한 4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흐름 좋습니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흐름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0.2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자동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62% 상승 출발하고 있죠. 다음도 1.6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강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증권 업종과 해운 업종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한 그 화학주들, 특히나 정유 관련주들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업종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IT와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해외 공장을 계속적으로 이전을 소식이 있죠. 중국 쪽은 서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그런 쪽에서 캐파를 늘린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현대위아죠. 오늘 5%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주로서 만도 같은 경우도 1.2%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체도 좋은데요. 먼저 가장 강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노텍,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해운주들, 특히나 페노션은 지금 뭐 조금씩, 지난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았던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그 차익 매물의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 밀리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약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끝도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체 보시겠는데요. 요즘 뭐 게임주들의 등락폭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가 좌지우지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위메이드가 3.4%, 게임빌도 3%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시티와 컴투스, 넥슨GT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이제 외인이 132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은 4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16억, 18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는 종목만 가고 가는 업종만 간다 보니 외인이 뭐 어떻게 보면 사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쪽으로 조금 장 초반에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대형주 위주에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코스닥 사랑은 뭐 여지없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47억 정도 매수한 반면 외인, 뭐 기관, 금융투자, 뭐 기타 법인, 부신 다 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발맞추어가지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치면, 거래소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시장 가고 그럼 코스닥 시장은 안 가냐? 그건 또 아니고요. 좀 거래소 시장도 갔다가 코스닥 시장도 갔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 업종에 인해서 전 업종에 대해서 전 종목에 대해서 상승 장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괜찮은, 수급도 괜찮은 종목이라 하시면 뭐 눈 딱 감고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외환시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2원 2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좀 하단 지지가 된 건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01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9원 40전과 1019원 90전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19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과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이 서로 결합된 결과인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전일 발표된 주택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크게 호조를 보임으로써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매파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는 곧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유로화는 그동안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상수지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파운드화는 영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미 경제 지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경우는 뉴질랜드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영향으로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을 반영하면서 오늘 달러 원이 상승 출발했고요. 미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통화정책적인 요인이 위험 선호 요인을 압도하면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1015원대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세는 1022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 경제 지표의 호조에 이어서 의사록의 내용까지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달러 강세가 더욱 힘을 받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유휴 노동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여전히 의사록의 내용 또한 비둘기파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상승한 달러화가 내일은 차익 실현성으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2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메티아랑 현대위스코의 합병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의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효성 OMB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현대위아부터 보시겠습니다. 현대위아 오늘 5%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속회사인 현대메티아를 합병한다고 지금 공시를 했었습니다. 현대위아는 지금 우선 현대위스코 또 종속회사인 현대메티아를 지금 합병 공시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소규모 합병이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캐파를 계속 키우는 그런 현대기아차의 그런 완성체 업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그릴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합병 후에는 이제 매출액 캐파가 커질 텐데요. 우선은 4,500억 원 정도로를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확실히 지금 현대위아는 지금 캐파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몸집 불리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지금 풀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캐파를 같이 키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풀가동 중이고 여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우선은 그동안 NHN 엔터테인먼트는 여느 그런 모바일 게임 쪽의 종목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NHN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사업, 웹보드 게임 쪽, 특히나 PC를 통한 게임 쪽은 오히려 NC소프트와 비슷하다. NC소프트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NC소프트와는 다르게 NHN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모바일 게임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시장에서는 너무 웹보드 게임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만 봐도 10가지 넘는 그런 모바일 게임들을 활발하게 출시를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 중국 쪽에서 왓츠앱을 지금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리바바가 텐센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채팅
대한 프로그램 회사를 인수를 하고 있죠. 그것도 수조원 단위의 그런 가치를 주면서 그렇게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계열사에서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런 활발한 시너지 효과를 그릴 수가 있다. 굳이 인수를 안 해도 이미 계열사 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게임의 확장 능력은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HN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웹보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PC 내에서 카지노를 구현을 했던 그런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금 최근에 이제 왓츠앱이나 이제 중국 쪽의 알리바바나 어떤 금융업을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웹상에서의 그런 사이버 머니를 직접 구현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금액 정도는 그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NH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이 모바일을 통해서 카지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요. 이것을 그냥 카지노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에서의 그런 화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NH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가지로 지금 회사 부분에서 저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은 여러 게임 업체와는 다르게 PBR 부분, 장부가 대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다. 이런 종목들은 좀 시장 내에서 찾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OMB인데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환경오염 문제가 로 인해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6%까지 늘어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여느 지금 근처에 마트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유기농 전문점이죠.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좋아질수록 효성 OMB의 그런 비료 쪽이나 그런 친환경 쪽인 부분은 상당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밀릴 때 사야 된다. 지금 오늘 좀 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붙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5일선과 21선 하향의 밑에 부분에 있었을 때는 눌림목 구간에는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J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리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자원투자개발인데요. 대산 열병합 발전 투자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CJ부터 보겠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CJ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참 옥중 경영을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구속돼 있을 때 주가가 최고점을 달아가는 걸 보면 옥중 경영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CJ 같은 경우는 국가 내수 정책 수혜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에 몇 주 된 것 같죠. 롯데쇼핑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소비가 많이 침체됐으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좀 발맞춰가지고 좀 시간을 응집해서 주가를 응집한 다음에 주가가 좀 강하게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기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5일선, 21선, 60일선, 120선 다 정비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는다면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9,000원 정도 올라서 5.39%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평선이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매출이 과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완리인데
중국주죠. 중국주에 대해서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 뭐 얘기가 많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원양 자원이죠.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물고기를 갖다 잡아다 파는 뭐 사조 산업과 같은 우리나라 동원 산업이나 사조 산업과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를 갖다 판다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실상으로 증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중국주에 대한 전체적인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는데 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을 만드는 회사죠. 타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완리에서 만드는 타일을 한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양자원 같이 이제 기업의 실체가 있냐 없냐,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의구심 자체는 좀 많이 해소된 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완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억이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7월 말부터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7월 말부터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지면 중국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치가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또한 885억, 영업이익은 239억, 그리고 순이익이 184억, 시장 기대치, 가이던스보다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래봤자 중국주들은 PER이 3, 4배밖에 안 됩니다. 중국주 전체적으로 평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완리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일보다는 이미 제조 설비, 그 공정 자체를 고부와 같이 이런 쉬운 예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고부와 같이 타일 쪽으로 이미 설비 자체를 돌려놓은 상황이다 보니 일반 타 기업들보다 타일을 생산하는 타 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도 가파른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한 3년 투자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자원투자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하죠. 종목 자체가 생소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산 열병합 발전 투자 이런 투자로 인해서 정부와 관련된 투자죠. 투자로 인해서 취득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억 규모의 무기명성 시비를 발행한다고 공고를 했었는데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재무제표도 그렇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기존에 했던 산업과 비슷한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 이 얘기는 즉슨 어떻게 보면 향후 매출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라인에서도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롯데제과의 주가가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애경유화입니다. 실적 개선과 배당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스타인데요. 6일째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아까도 제가 동시효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황제주들의 그런 뽐내기가, 지금 여간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은 아모레퍼시픽과 롯데제과, 이 두 가지가 지금 주가 최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제과, 232만 6천 원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215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10위권 내까지 그런
회사들의 그런 시가총액, 특히나 그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의 10위권을 보면 빠진 부분, 10위권 안에 있다 빠진 것이 하나그룹이고요. 새롭게 진입을 한 것이 18위를 하다가 8위까지 올라온 것이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입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롯데제과나 아모레퍼시픽 이것뿐만이 아니라 황제주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중국을 관련된 종목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특히나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모두 다 수혜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제과보다는 아모레퍼시픽 쪽이 조금 더 좀 우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환율 하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환율의 부분에 의해서 변수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상당히 황제주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황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애경유화인데요. 애경유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가장 핫한 트렌드죠. 배당 증가에 의해서 이틀 연속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바이오 디젤의 계절적인 이익 개선에 의해서 2분기에 거의 100억 원 중반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밀렸다가 좀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모회사인 AK홀딩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거의 한 달 동안에 14%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계열사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금 본래의 기업들의 본연의 가치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경유화 같이 꾸준한 실적을 달성을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 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부스타입니다. 부스타 오늘 7.5%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우선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연중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4%와 53% 이상 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상장 이후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선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더 가는 그런 장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부스타 이제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한 4영업일째 기존에는 거래량 자체가 밴드가 거의 한 15,000주 만 주대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50만 주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주가 자체의 밴드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관심 종목에도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운전 장비가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600원 정도 빠져서 1% 정도 1.2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 대비해서 많이 잘 갔죠. 주가를 보면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는 좀 안 되네요. 8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외인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외인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3만 주 정도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낙폭이 커져가지고 42,500원 700원 이 선을 무너진다고 하면 종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500원 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일단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유효하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장이 시작한 지가 30분도 안 됐고요. 오늘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한다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외인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나오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을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있다가 뭐 폐기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전력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뭐 1% 빠졌다, 외인이 뭐 하루 정도 매도로 돌아섰다 해서 매도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까 지금 제가 매매 동향 보셨듯이 7월 26일 날 외인이 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26일 날 빼고는 다시 한번 매수세로 풀매수로 돌아서서 25일 이후에는 뭐 다 매수했죠. 뭐 그 이후에는 뭐 한 달가량 외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단순히 조금 뭐 외인의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던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뭐 가격이나 이평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도 좀 좋죠.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원전 쪽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운전 장비 쪽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해서 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차트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주가가 57,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걸 좀 보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주봉상으로 놓고만 본다면 뭐 매물대가 좀 있죠. 매물대가 56,000원, 7,000원, 6만원 선, 이 선에서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조금 한 달 정도, 캔들 한 20개 정도를 힘을 압축했다가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뭐 원전 쪽 운전 장비가 뭐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뭐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 2분기에도 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뭐 뷰 자체도 있다 보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보고 있고, 일단 수급을 좀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이 뭐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외인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관이 매수세를 8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 반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가 하방으로 밀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관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옆으로 좀 눕혔다가 위로 한번 강하게 튕겨 올리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제 생각에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11% 정도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뭐 내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2분기 실적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 종목을 담자라는 얘기가 강한데, 그렇죠. 업황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종목이 개별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IT 부품주죠. IT 부품주 같은 경우라 뭐 매출이 증가한다 해서 가파르게 올랐다가 뭐 낙폭이 가할 땐 막 50%, 100%씩 막 빠져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온다 하면 그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유지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인 3,6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냄새를 먼저 맡아가지고 선취매를 했다가 실적이 나와서 기사에 보고 좀 주가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뭐 전 종목을 다 털어서 개인만 사가지고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기 때문에
뚜렷한 뭐 주포라고 그러죠. 기관이 됐건 외인이 됐건 뚜렷한 누가 끌어주는 주체가 있을 때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좋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고 어제 상승, 오늘 상승분을 합쳐보면 30% 정도 이미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상한가 근처에서 한 30%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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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신고가 종목 위주로 포트를 재정비하자,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배당 및 자회사 합병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지주사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해외 증시 호조에 국내 증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듯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종목별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네, 시장이 매물 소화 과정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좀 초점을 맞추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금리 하락한 이후에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미국 시장 주택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지수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 대외적인 부분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강 후약 장세에 대한 우려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분기 기업 실적들, 실적 호조, 실적 개선세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경계했던 부분, 관망했던 부분이 좀 안도감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7월 20일 FOMC 회의, 그리고 21일에서 23일 잭슨홀 미팅 이벤트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결과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적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7월 말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 돌파 이어서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종,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 정책, 건설, 금융 업종들, 그리고 중국 성장세 이어갈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맞춰서 관심을 두시고서는 포트폴리오 전략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차별적인 상승세 보여왔던 정책 관련 경기 민감주들, 건설이라든지 은행,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 덜어내는 과정들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조정들을 이용한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여 분 지났는데요. 지금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강보합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견고한 지지를 확인해 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초가 갭이 좀 뜨다 보니까 그 갭을 메꾸러 들어왔지만 그 결국은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떨어질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지지대를 계속 추세선상 지지대를 확인해 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고점대와 저점대에 어떤 그런 분명하게 라인들을 두고 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장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지금 평행선을 꺼보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습니다만 오버슈팅 구간이 맞았어요.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건전하게 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이 위로 오면 일단은 조금 약간은 또 오버슈팅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지를 확인해 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 하반기 주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쭉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병군의 종목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실적 성장세와 그 성장세를 등에 업고 분명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사물 인터넷을 큰 시장, 화두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 오이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효성 ITX, SK CNC, 코콤, Snet 모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SK 하이닉스도 다시 재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잡는다고 해서 다 수익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났다가도 회복을 금방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은 금방 회복이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코 지금 이런 사물 인터넷 시장 하반기에 주도주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적인 측면에서 이 큰 맥락을 두고 자 이거를 디테일하게 세분화하면 통신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 쪽으로 또 보셔야 된다고 했고 문화 콘텐츠 쪽에 사물 인터넷 연관성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 점 체크해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다 또 간다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간다 또 간다는 제가 오늘 섬유의복 업황으로 좀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섬유의복 업황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그죠? 뺄 수 없는 게 의입니다. 그 입는 거죠. 그죠? 입는 건데, 자, 이 소비, 이 의복에 대한 소비는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을 비롯해서 활발하게 지금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그렇고요.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의복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 쪽에서도 의복 섬유 쪽으로는 패션 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영업무역 보시면 영업무역이 이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영업무역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4만 원대 밑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왜 영업무역이냐 하면, 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은 주 5일 근무제 확산이 아웃도어 의류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모멘텀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한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섬도 계속 이제 지금,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TK 케미칼, 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바로 섬유, 대구 경북이 옛날에 섬유의 도시였어요. 그죠? 대구 경북을 섬유 방지, 그러니까, 제일모직도 대구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일섬유, 이런 것도 다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박림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섬유의복 회사라고, 즉,
원단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의 어떤 성장세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고 있던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세이버전 INC는 제가 4,000원대부터 계속 주구장창 방송에서 들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4,000원대 들고 왔는데 지금 7,000원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죠. 자, 불황량 소비 패턴에서요. 자, 이 세이버전 INC는 전국에 백화점 비슷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금 인천 쪽에도 있죠. 그죠? 이 세이버전 INC는 이 불황형 소비 패턴에서, 그러니까, 즉,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가 하면, 1년 내내 세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년 내내 세일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울렛 매장이라고 하죠. 그 아울렛 매장의 어떤 인기와 더불어서 세이버전 INC는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런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어떤 업황들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양시장이 동반 상승해서 5,100, 또 2,100, 2,200, 2,300을 가게 된다면 모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도 업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2,100, 2,200, 2,300을 끌고 갈 주도, 즉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이끌어낼 주도 업황, 그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었어요. 그 사물 인터넷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도 자꾸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섬유의복도 자꾸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섬유의복의 어떤 업황이 업사이클링 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닥 쪽, 자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코스닥 너무나 안정적으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계속 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닥 위험한 자리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만 놓고 이 코스닥 빠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죠?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어마켓 시장이 되면 베어마켓 시장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불마켓이 되려면 불마켓이 될 만한 확고한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없이 무조건 어떤 차트상의 그림을 보고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혹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크레듀를 갖다가 탑픽으로 드렸는데, 크레듀조차도 지금 8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제가 삼성 SDI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 SDI를 들고 갈 바사는 차라리 크레듀로 갈아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인데, 즉 130만 원대 밑에 가격인데 불구하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070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들어줘도 2100은 무난히 뛰어넘는다는 어떤 수치적 계산도 나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가 하락을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러 강연회를 또 합니다. 강연회 요번 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그리고 전화번호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그럼 내가 어떤 걸 잡고 있어야 구체적으로 좀 큰 수익이 나겠는지에 대해서 진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차트 갖고 자 이거 22평 깨졌는데요, 혹은 자 외국인이 사는데요, 이런 좀 수준 떨어지는 질문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설득해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꾹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이 22평이 깨져서 그리고 혹은 그 22평이 깨지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가장 간단한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우리나라 갑자기 외국인들이 모두 떠납니까? 아니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간다 훅 간다로 또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한 우리 증시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64포인트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